어디 가시죠? 아, 국어 소리가 있는데 들어왔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혹시 저거 안재필 선생님 수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갈게요. 진짜 갑니다. 저 진짜 갈 거고요. 말리지 마세요. 저 갑니다. 막지 마세요. 자, 보리피리 있죠? 피리에 동그라미 딱 하시고. 피리는 악기예요. 노래의 느낌이 있습니다. 노래. 그래서 수능특강 사용 설명서에는 민요풍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민요풍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민요풍. 그러니까 분위기가 풍기는 분위기가 민요의 분위기다 이거거든요. 노래하는 느낌, 노래라는 게 간결하고 압축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쓰는 거예요. 간결한 시어들. 그리고 압축적이다. 한 줄 한 줄이 짧아. 되게 짧아. 그쵸? 그래서 간결하고 압축적인 민요풍의 노래에 해당하는 보리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피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시골 생활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죠? 보리 자라난 뭐 줄기 일부를 끊어다가 부는 건가 봐요. 그쵸? 글쎄요, 우리 세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나 원장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한 생각 해봅니다. 자, 그림 그릴 거예요. 자. 이분이 언덕길을 오릅니다. 지금부터 넉넉하게 공간을 잡고 언덕길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눈물의 언덕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언덕. 언덕은 언덕인데 무슨 언덕? 눈물의 언덕입니다. 예수께서는 골고다 언덕. 이분은 눈물의 언덕.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눈물의 언덕. 이분 또 그려주셔야 됩니다. 연주 중이시니까 좀 디테일하게 갈게요. 필이 물었죠? 자, 손 조심하세요. 자, 요렇게 자 되고 있어요. 자, 피리 담배예요, 피리예요? 피리예요, 피리. 피리를 연주하는데 무엇을 향한 연주 1번, 무엇을 향한 연주 2번, 무엇을 향한 연주 3번.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빨간 펜 들고요. 그리움이라고 쓸 거예요. 기본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담고 대상을 세 가지로 이제 연결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사람 방랑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뭐라고요? 방랑자 할 때 방랑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살아요? 아니면 고향을 떠나왔어요?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 고향을 생각해, 일단. 그리고 고향은 내가 떠나온 지 오래된 아주 어린 시절에 보내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라는 뜻의 어린 때라고 써볼게요. 어린 때를 그리워한다. 고향을 그리워한다. 보리피리 소리가 그런 소리, 그런 내용, 이렇게. 3번은 이제 인간사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건데요. 인간사. 지금 번호 붙인 거, 고향, 어린 때, 인간사는 이따가 형광펜으로 별도 색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색깔 있는 걸로, 빨간 펜 말고 색깔 있는 걸로, 고향 플러스고요. 어린 때 플러스고요. 인간사 역시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셋은 공통되게 무엇의 대상이니까? 그리움의 대상이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빨간 펜으로 눈물에다가 빨간 펜 네모 띡 하신 다음에 이 눈물의 언덕이라는 시적 상황 자체를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비춰봤을 때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수특 사용 설명서에서는 한 글자에 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뜻의 비슷한 단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일단 떠오르는 거 뭐 있죠? 비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슬픔이라는 뜻의 두 글자 뭐 있습니까? 상처받을 정도로 깊은 슬픔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상. 그렇죠. 잘했어요. 예상. 슬픔. 한이다, 비애다, 예상이다. 이런 내용, 이런 곡조겠거니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런 정도로 정리 끝입니다. 간단하죠? 짧고 간단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 볼게요. 뭐 보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왜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짧은 데다가 반복이 또 많아요. 그쵸? 반복이 많아서 금방 끝나버릴 것 같아요. 자, 보리피리 불며에서, 자, 보리피리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저 한 컷짜리 그림 속에서 보리피리를 제거해버리면은 저 그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겠죠. 어떤 기능입니까, 여러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수특 사용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얘가 만약에 없다면 이것도 나올 수가 없죠.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움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도구, 수단, 뭐? 매개체. 그렇죠. 매개체. 너무 작아. 그리움의 매개체다. 이렇게. 자, 그리움의 대상과 연주하는 화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불면에다가 밑줄을 딱 긋고요. 연주한다 그런 느낌이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가운데서 청각적 이미지다. 근데 수능으로 나오면은 일반화시켜서 상위 개념 두 글자로 달리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두 글자. 뭘까요? 기억. 뭡니까? 그렇죠. 감각적 표현이랄지 감각적 이미지랄지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상위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수능이에요. 됐습니까? 자, 밑에 고향 그리워할 때 고향에다가 형광펜 색깔 번호 들어갑니다. 몇 번이요? 1번. 자, 고향의 형광펜으로 색깔하고 1번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 했듯이. 자, 고향 1번이에요. 자,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그리워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이 정서, 태도가 그리움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필, 닐, 리리라고 나왔어요. 괄호 처리해보시고 이건 무엇입니까? 필이, 부는, 소리겠죠. 소리, 흉내, 말을 자,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의성어라고 하죠.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다. 의성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의성어인데 상위 개념으로 말하면은 다섯 글자 뭡니까? 이응시옷, 그렇죠. 시옷지읒, 이응. 자, 완성. 음성, 상징어. 자동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음성, 상징어다. 이렇게. 하여튼 흉내내는 말이면은 음성, 상징어예요. 상징한다, 흉내낸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1년 마지막 행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년에도 나오고 3년에도 나오고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의성어 동그라미 반복이라고 써볼게요. 의성어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필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반복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소리가 뭐 읽었을 때는 별 느낌이 없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들으면 되게 구슬픈 소리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적었던 거 있죠? 요 세 개 단어를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애상, 비애 이런 말을 써두시고 이런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반복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리필이 불며 2연 첫 행으로 내려갑니다. 얘도 반복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부분 세 군데에다가 색깔할 건데 자, 2번 이상 나오면 반복인데 얘도 반복이고 그 다음에 그리워 반복이고 필, 닐리리도 반복이에요. 그래서 자, 검정색으로 쓰시는 거야. 빨간 펜 말고 검정색으로. 그래서 뭐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 번호를 딱 붙여주시면은 자, 이거 뒤에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 요 세 개, 하나, 둘, 셋. 요 세 부분이 2번 이상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적을 때는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자, 괄호 처리되어 있는 이 세 개, 자, 반복되고 있는 이 녀석, 쌍으로 반복되는 이 녀석, 반복이라고 쓸게요. 괄호 처리된 1, 2, 3번이 각 연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사용 설명서에서는 19의 반복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19의 반복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2023학년도 EBS 수능 완성에 아니 22학년도 EBS 수능 완성에 면항정가가 나온 적이 있는데 면항정가. 근데 이게 사용설명서에 오류가 있었어요. 수특 사용설명서 오류가 있었다.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한 얘기인데 57번 문장이 작품 전체에서 57번째 나오는 문장이 설명이 전하리요 이렇게 나왔어요. 전하리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원문의 표기란 말이에요. 고전시가 원문의 표기인데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전하겠는가가 아니라 전하리라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석이 돼 있었거든요. 이게 틀린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 자연 속에 짱박혀 사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지금 나 사는 거 너무 만족스럽고 내 사는 일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 남들이 내가 즐기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길을 물어오면 가르쳐 줄 생각이 없어. 지금 그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하리라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정반대로 해석을 해놨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용설명서 맹신주의에서 벗어나자. 이거 맹신의 대상이 아니다. 눈 감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혼자 짱 박혀 있으면 몰라요. 그런지를. 이게 뭐 다 맞겠거니 아니에요. 매년 이런 게 한 두세 군데 나와요. 두세 개 정도. 특히 고전시가. 갑자기 내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은 내가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19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맞냐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라고. 맞는 말이긴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용설명서라고 해서 100%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19라고 했는데 19가 무슨 말이에요? 19가 2어절 이상이면 무조건 19예요. 그러니까 개나 수나 다 될 수 있죠. 2어절 이상이면 19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매 선택자 손 들어보세요. 언매 선택자면은 뭐 아는 체 할 수 있죠. 선생님가 아니죠. 구와 절의 구분은 하셔야죠. 주와 소설의 관계가 있으면 절이고 없으면 구잖아요. 꺼져. 여기선 지금 문법이 아니잖아. 문학에서는 그냥 막 갖다 때려박어. 그냥 19라고 해. 주어 소수로 관계가 있어도 알겠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19의 반복이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주술 관계에 있는 3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19의 반복이라고 빡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정해줘야 돼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19의 반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따로 떼가지고 동일 시행의 반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완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보리필이 불며 오케이? 그러니까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수능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오늘 느낌 좋아. 계속 연상이 되는 게 많다. 막 적어. 동일한 시행이 반복된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구체적 이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자꾸 그 문제를 출제하는 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면 막 생각이 나. 참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문제로 만들기도 한다고 했잖아. 막 생각이 나. 막 자꾸. 기출에서 봤던 거. 구체적인 무엇을 반복적으로 드러냅니까? 구체적인? 그렇죠.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이걸 보는 순간 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런 게 연상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구체적 행위, 어떤 행위? 분다. 알겠죠? 부는 것도 행위예요. 연주한다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린 때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해야겠죠. 몇 번 해야겠니? 1번 고양이였고요. 2번은 어린 때예요. 어린 시절. 과거야, 현재야? 과거의 어린 때. 형광펜으로 색깔, 빨간 펜으로 숫자 2번. 할게요. 자, 아까 우리 플러스 표시는 했는데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위에 고양도 플러스, 어린 때도 플러스. 알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게 이제 작품 외적인 요소인데 이 눈물의 언덕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를 시인의 개인사에 비춰서 설명을 좀 해놨더라고요. 맞죠? 사용 설명서 보면은 알면 좋죠. 이 한센병 환자였다고 하잖아요. 나병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전라남도 저 땅끝 쪽에 고흥 소록도라는 섬에 그 환자들 다 몰아놓고 일제시대부터 격리 수용했던 그 아주 무서운 병이 있거든요. 신체가 막 흐물흐물 막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전염이 되냐 안 되냐, 유전이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고 강제로 막 낙태시키고 강제로 막 불임시술하고 막 이랬대요. 인권 침해가 엄청났죠. 그래서 이분이 일제시대를 지나서 해방된 이후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뭔가 소외된 계층의 일부로서 살아갔던 경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란 말이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어린 때가 왜 그리웠는지 알겠죠. 이건 병에 걸리기 전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 또 더 그리운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자, 음성상징어도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연님, 그쵸? 음성상징어도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음성상징어 반복. 아까 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인환의 거리 밑에 인간사에다가 또 현관편으로 색깔. 이제 번호 몇 번? 3번, 3번. 인환의 거리에다가 밑에 인간사. 아까 우리 그림 속에서 여기 색깔했던 거 3번이요. 인간사에다가 형광펜을 색깔하시고 3번 하시는데 이 4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건할 때 사자거든요. 1이야, 1인데 인간들 틈에 있으면은 생겨나고 경험하게 되는 일을 뜻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은 사람들 속에 살 때 겪게 되는 사이클상의 The Cycle of Life, 삶의 사이클 속에서 인간들이 겪게 되는 보통의 일반적인 일들을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일단 뭐예요? 태어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기 같은 연인을 만나서 결혼하죠. 결혼한 다음에 뭐예요? 슬기를 닮은 아름다운 아이를 딸 낳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안 됩니다. 이 새끼들은 사고만 쳐가지고 안 돼요. 자, 화내네 저거. 자, 딸을 낳을 거예요. 알겠지? 제 계획인데 왜요? 내 계획인데. 어쨌든 자식을 낳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죽어요 벌써? 낳고 죽으라고요? 뭡니까? 다 자라고 시집 보내야죠. 그래서 결혼시키고 손주 손녀 보고 이제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간사라고 하는 거에는 한센병 환자로서는 그 경험이 불가능한 정상적인 생활 패턴상의 일들을 말하거든요. 뭐 써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요? 결혼하는 일이랄지 그 다음에 뭐 출산이랄지, 뭐 시적 화자가 남자이긴 하지만은 시인이 뭐 출산이랄지 뭐 육아랄지 뭐 이런 것 등등의 아주 평범한 일상을 얘기해. 일상적인 이 경험들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사가 왜 그립나? 이 사람은 지금 이 우리들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시겠죠?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센병 환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섞여 줄 거예요? 무리에 섞여 줄 겁니까? 쉽지 않죠. 다음. 자,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했는데, 눈물의 언덕은 넘버링 없이 형광펜으로 색깔. 왜요? 시적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형광펜으로 색깔을 띡 하시고, 화자의 처지, 뭐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방랑이라는 표현 나왔죠. 방랑 중인 상태라는 거. 근데 이 기산하라고 할 때 산하라고 하는 게 뭐죠? 산과 물. 근데 산과 강 이렇게 볼 수 있죠. 산과 강, 뭐 물인 건데 강으로 의역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수특 사용 설명서에서는 수많은이라는 말을 넣어서 의역하고 있거든요. 기라는 말 자체 이 한자, 이 기라는 이 한자 자체가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 그라는 뜻도 있고 뭐 몇몇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건데 수많은을 그냥 넣어서 해석했더라고. 뭐 나쁘지 않죠. 내가 거쳐왔던 수많은 그 산과 강들, 그 눈물의 언덕을 필 일일이 이렇게 끝났네요. 정말 압축적이죠? 우리한테는 개꿀입니다. 벌써 한 작품을 끝냈잖아요. 클린. 자, 두 번째 작품은